자, 이번 시간에는 심리 연구로 배우는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의 7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그대로 상대를 수용하라. 마음 챙김이란 단어 그대로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 순간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의 원문에는 행복한 부부가 되려거든 마음 챙김을 실천하라고 제안해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상대방과 함께할 때 스마트폰, 컴퓨터, 할 일 목록 등 잠시 잊고 진정한 의미로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음 챙김은 능동적인 관심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보다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마음 챙김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노력은 보다 친밀하고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진정으로 즐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깊은 연결과 신뢰, 행복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에게 감정적인 헌신을 하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열정과 친밀감에 집중하기 쉽지만 사실 헌신과 전념이 관계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관계에서 이러한 가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헌신과 전념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호한 결심이 필요해요. 매일 서로에 대한 말과 행동의 약속을 지키고 헌신을 실천하는 관계는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서로 장난을 쳐라. 부부 사이에서 장난을 치고 놀이를 즐기는 것은 관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업무와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일상에서 진지함과 생산성도 성인에게는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부부관계에서는 생산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재미있는 놀이로서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가끔은 재미있는 애칭을 부른다던가 가벼운 장난과 농담을 한다던가 하면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분 나쁘고 지나친 농담은 관계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기분 좋은 농담,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재미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네 번째, 서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라. 많은 관계 관련 연구들은 관계 유지 행동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최근 연구에서는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더욱 행복하게 유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즉,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지를 연구하면서 적용해보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모임 참여를 싫어하는 스타일이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모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든지 부부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함께 참여해 본다거나 육아와 살림에 대한 짐을 나눠진다거나 열심히 돈을 벌어오거나 등등 오직 부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 상대방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왜 결혼에 실패했는지를 물어본 최근 연구가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은 불륜 다음으로 잦은 논쟁과 다툼을 그 원인으로 꼽았죠.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의 이혼 여성들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사소한 논쟁과 다툼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로에게 지지하는 마음을 전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오히려 종종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만 더 증가시킵니다.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문제나 논쟁을 과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관계에서의 갈등 빈도를 줄여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서로의 감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털어놓자. 최근 연구에서는 부부가 갈등에 대응할 때 일종의 유연성이 허락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갈등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갈등이 관계의 테두리 안에 있고 서로가 갈등을 다루면서 그것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의 관계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고 하네요.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관계도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누군가가 방어적인 경향이 있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어서 그저 피한다면 그 갈등은 더욱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커플들은 갈등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관계의 테두리 내에서 그 갈등을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7번째, 사랑 표현을 자주 해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연구들에서 부부가 새로운 활동을 함께 시도하는 것이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많이 제안되어 왔었지만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당신은 참 솔직한 사람 같아. 그런 솔직함이 당당해 보여. 당신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린다. 오늘 꽤 근사한데? 그렇게 입으니까 연애할 때 같아. 연구에 따르면 칭찬이 과하지 않고 진실하면서 의미가 있는 경우에 관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나 활동을 통해서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제스처와 정성스러운 언어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행복한 부부관계는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양쪽에서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심리 연구로 배우는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의 7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원만한 그리고 행복한 부부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